이번 기자회견은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실현해야 할 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인데요. 아동청소년 현장기관 단체 60여 곳, 인권 시민사회기관 단체 57곳, 총 117곳 단체가 함께 연명해주고 있는 기자회견입니다. 네, 여는 발언으로 그러면 주거위기 청소년에 대한 주거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수정 청소년 활동가를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모든 청소년의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청소년에게는 선택권이 없이 청소년이 이 사회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이 사회는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가족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보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사회는 청소년은 가족이나 시설 안에서 통제받거나 관리 감독받는 것을 보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보호가 아니라 방임이며 폭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라는 존재는 집에 속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저의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개인의 선택과 나로서 존중되지 않던 그곳을 나의 집이라 여길 수 없었습니다. 혈연가족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안에서 살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집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함께 사는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집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족만큼이나 그곳에 오래 살았는데도 행정서류상 같은 주소지를 적지만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할 때만 저의 존재가 행정서류상으로 필요했습니다. 집에서 나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존중되길 바래서 집을 나왔지만 집을 나와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나와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주소 이전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 탓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없었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보고자 했었지만 가족 안에 있지 않다고 개인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국 집을 나와 시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또한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CCTV는 늘 켜져 있었고 모든 일상이 실무자의 관리 감독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밥도 정해진 시간 안에 같이 먹어야 하며 휴대폰을 압수하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상담해서 다 이야기했음에도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런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퇴소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야만 퇴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최근에 만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는 청소년에게 혈연가족에게 돌아가라며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거나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외치며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네 책임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청소년의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그것을 할 수 있는 혈연가족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이 있음에도 유지해 가기 위해선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들도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조건을 내세우기 급급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선 서류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포기하면서 나의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적 때문에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만 지원한다며 개인의 삶을 계속 평가하며 조건에 맞는 사람만 지원합니다. 서류가 충분해야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증명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삶을 살기보다는 그 조건에만 맞추느라 급급합니다. 개인마다 상황과 필요가 다른데 거기에 맞는 지원과 주거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필요한 자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회제도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회는 우리에게 강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더 넓게 배제된 것들을 바라보고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집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이자 권리입니다. 주거는 기회나 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언제든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는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거는 될 수 없기에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면서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본적 보장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수정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답변에 대해서 재단법인 종천의 정재영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회견 발언을 맡은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청소년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는 2019년부터 여러 청소년들과 함께 가정 밖에서 거리, 고시원, 시설 등 비정적 주거에서 주거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외쳐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 2021년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아동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나 몇 명의 후보만이 이에 호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주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거 정책을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독 아동 청소년에게만 여전히 원가정 혹은 시설 수용의 관점으로 주거 또는 보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설 외의 주거에 대한 선택권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는 제8회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에게 아동 청소년을 위한 주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동 청소년의 주거 보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주거기본 조례 등의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 청소년은 주거 약자 이들의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 수립과 같은 내용을 담아 주십시오. 두 번째,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특히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홈리스 등에게 여러 가지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공간과 여러 가지 주거 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안적 주거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이러한 지원주택 공급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홈리스 상태에 놓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원주택과 같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들에게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의료,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도 있도록 이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청소년 정책을 책임지고 실현할 수 있는 책임 부서를 담당 부서를 배치하고 아동 청소년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경우 2020년부터 청년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청년상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도 이러한 방식을 고려한 주거 지원 정책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 지원 정책에 아동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초보장제도, 주택 바우처 사업 등 여러 가지 주거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조건 또는 조건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탈시설 여러 가지 약자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함께 중요한 권리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며 할 것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 양육 시설에 대해서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시설 이외의 삶이 주어지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아동 양육 시설 등에 대하여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거리와 시설 그 사이 어디에서 편히 몸밀 곳 없는 아동 청소년들이 고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유로 거리에 나와 있든 주거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각 후보자들은 이러한 아동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여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거 정책들이 각 정당과 지방단체 후보자들에게 꼭 전달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그런 마음을 담아주고 좋겠는데요. 청소년 주거권 보장하라 하면 보장하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집다운 집을 내놔라. 청소년 주거권 보장하라. 누구나 집은 필요하다. 청소년 주거권 보장하라. 주거에 다해는 없다. 청소년에게도 집을 달라. 청소년 주거권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 권리로서의 주거권 보장의 의미를 말씀해 주실 청소년 인권단체 연대 지음의 난다님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입니다. 청소년의 권리로서 주거권 보장의 의미에 대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거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거권은 말 그대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장되고 있을까요? 집은 네, 감사합니다. 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집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 거래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월세 지원, 전세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는 주거권 보장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월세든 전세든 임대든 자가든 집다운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누가 살기 좋을까요? 어떤 존재들이 밀려나게 될까요? 청소년처럼 경제적 권리가 없는 사람, 돈이 없거나 벌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정에 종속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에 대해 친권 및 거소 지정권 등을 그 보호자가 갖는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청소년의 주거권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상상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거는 이른바 정상가족 형태의 가정 아니면 시설뿐입니다. 청소년 주거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사회인 셈입니다. 청소년은 가정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법적 사회적 태도는 독립을 고민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험한 상태, 약자의 위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말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있어서 외면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설비를 갖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곳이어야 해.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제가 방금 읽은 이 문장은요, 2008년 청소년 인권 선언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살만한 곳, 눈치 보지 않는 곳, 쫓겨나지 않는 곳,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바꿔야 할 것들이 무척 많아서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누군가에 종속된 게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세상, 다양한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집다운 집을 더 크게 요구합시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이 누군가에게 종속된 게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 존엄받는 세상을 위해 권리를 요구해주신 난다님 감사합니다. 청년 주거권 운동에 대해서 연대 발언해주신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연대 발언 참여하러 왔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 보면 그 청년들에게도 주거 문제 있다. 왜 젊어서 사서도 고생한다는 말로 지옥구에서 사는 삶을 방치하냐. 이 문제는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할 몫이 아니라 사회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 놓은 구조 탓이니 이 문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전히 주거권 보장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에서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청소년 주거권 운동과 청년 주거 운동이 함께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중심의 집 때문입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생겨지죠. 그러다 보면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 정도의 자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되냐면 일단 원래 살고 있던 가정에 있어라, 원가족에 속해 있어라 라고 취급됩니다. 그 틀 안에서는요, 자산이 없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형편의 청년들은 왜 나서서 서울로 독립을 하냐, 왜 홀로 살고자 하냐, 아직 독립하지 말아라 라는 시선을 받기 마련이고요. 청소년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왜 거기서 살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어떤 집에는 부모와 가족의 이제 일원인 자식이 같이 살고 있어야지라는 시선 안에서는요,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집이 주어지냐면 결혼할 것인가, 출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주거 정책이 계속해서 형성됩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으면 6년만 살 수 있고, 아이가 하나 있으면 조금 더, 아이가 둘이나 있으면 10년 정도 살 수 있는 주거 정책들이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주거권까지 볼 수 있는 시선 당연히 못 가집니다.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정상가족 밖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구 구성을 희망하고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조금 이르게 선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이 시선을 바꾸지 않고서는 자산 중심 그리고 정상가족 중심의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청년과 청소년이 겪고 있는 주거권의 본질적인 문제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금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오게 되는 사람, 공천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주거 정책을 어떤 지역사회에서 집을 이미 많이 가진 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지 못하는지, 혹은 계약할 권리조차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서, 혹은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받고 있어서 집에 관한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주거정책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투표할 날이 아주 많습니다. 투표 계속 할 것이고 투표권도 점차 확대되기 마련일 겁니다.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너희에게 주거권이 어디 있냐는 시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주거권 보장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현장에서 거버넌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청소년도 아주 머지않은 때에 그렇게 현장에서 발 딛고 있는 당사자들이 활동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길 반드시 보장될 것이라 봅니다. 그 길에 먼저 동참할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정책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앞으로 이 사회의 주거권이 좀 더 포용적인 주거 정책을 만들고 좀 더 다양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데 함께 나아가는 어떤 그 동행을 같이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에 이미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 말고 청소년과 같은 집다운 집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시고 그들을 위한 정책, 공약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투표할 날이 많은 우리 다양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청소년 주거권 정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려고 제가 구호 외칠 테니까 3번씩 제청해 주시면 청소년에게도 집다운 집을 내놔라. 청소년 주거권 보장하라. 주거의 나이는 없다. 청소년에게도 집을 달라. 청소년 주거권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4명의 활동가가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겪은 폭력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집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정당하지도 않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외치기 위해 나온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폭력이 여전한 그 집이 아니라면 시설로만 떠밀고 있는 이 사회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강요를 멈추라고 외치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라 함께 요구하는 연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이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존엄을 찾기 위해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집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존엄을 위해서 나온 사회에서는 또 다른 폭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친절을 베푸겠다고 다가온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수많은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당할까봐 함께 힘을 합쳐 살아보고자 했던 청소년들에 대해서 세상은 온갖 위험한 이유를 갖다 붙여 존재 자체에 낙인을 찍고 험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찾아갔던 시설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규칙을 지키며 지나기에 답답해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곳이었지 계속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그저 운에 맡겨지는 곳이 안정적인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운명과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2019년 유엔 아동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아동 탈시설을 공고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 양육시설은 아동 청소년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탈시설 계획을 세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왜 청소년은 집을 나오면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쉽게 얘기하나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 냉장고를 내 맘대로 열 수 있어야 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쫓겨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어야 하고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진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다양한 취향과 생활 방식이 존중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지켜지는 집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집은 당연한 주거권의 기본이 될 것이며 이런 주거가 유지되기 위해서 청소년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지원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안전한 관계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특정 시설에서 보호 종료 시점까지 살아야 하지만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주거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끝까지 견디거나 버티지 않더라도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이는 청소년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집과 개인에게 맞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관계는 주거 위기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한 소수의 청소년이 겪는 일이니 다른 정책보다 덜 중요하다 하는 건가요? 한 해 12만 명의 청소년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이 위험과 고통을 겪어야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청소년이 겪는 이 위험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려 합니까? 더 이상 소수의 일이 아니라 나중에 하자는 말은 이제 멈춰 주십시오.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집, 진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2022년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리는 아래의 청소년 주거 정책을 요구합니다. 하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는 주거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야 합니다. 하나, 각 지자체는 주거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 주거 위기를 겪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 아동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별 아동 청소년 주거 복지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 각 지자체는 아동 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모든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주거권을, 그리하여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우리 함께 만듭시다. 2022년 5월 16일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및 연대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청소년 주거권 정책 앙케이트를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실시하였는데요. 600분이 넘는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 주거위기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 퍼포먼스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주거 정책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다는데 해봤어? 맞아, 200명이나 참여했다고 하던데 우리 어떤 내용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규칙 어기면 단체로 용돈을 압수한대.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무도 모르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도 안 돼. 아동 양육시설의 인권 수수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라. 내 집인데 내 동의 없이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당장 살 곳이 없는데 청소년이랑 집계가 안 해준다 하더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전하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하라. 중도 퇴소했다고 자립지원금도 공사님들도 들어갈 수가 없대. 시설을 살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싫어요? 시설을 살았어야만 지원한다고 주거 위기를 겪는 모든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 확대하라. 따로 살아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재난지원금까지 전부 다 부모님 거라고? 가족과 해체하고 단절했다면 공신문서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지원받기 너무 어려워. 청소년이라고 복지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가 보장하라. 청소년은 시설 말고 갈 곳이 없어. 시설은 내가 원할 때 밥도 못 먹는데 그런 집은 없잖아. 맞아. 말도 안 돼. 집 나오면 쉼터밖에 못 간다니 청소년을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 마련하라. 주거 지원 필요한데 청소년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청소년 주거를 담당하는 부처는 없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해 우리는? 주거 지원과 함께 청소년에게 다양한 복지를 연결해주는 청소년 주거복지센터 설치하라. 공공임대주택? 그거 완전 쥐꼬리만한 공급 물량이잖아. 청소년은 공공임대 입주 대상도 아니라잖아. 말도 안 돼! 주거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라! 주거 정책에도 청소년이 없어. 주거 정책이 없는 이 현실 바꿔야지. 청소년의 주거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네, 8개의 정책 모두 청소년의 주거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주거 정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